개학도 이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제 등교하는 개학 말입니다. 그런데 등교를 미뤄달라거나 등교 선택권을 달라라는 청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8만 명 청원입니다. 등교 개학 시기를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8만 6천 명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우선 등교에 반대한다는 청원도 등장했고요.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청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지금 학부모들, 특히 아이 가진 엄마들이 등교시키기 불안하다는 거죠.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이제 이해는 갑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방역이 잘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고 손을 자주 씻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죠. 뭐 선생님이 그리고 그거를 다 일일이 학생들을 다 감시하고 다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발생 확률이 없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이제 위험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제 확진자가 500명이 안 됐을 때 개학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물론 뭐 주로 이주 노동자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확진자가 지금 16,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이제 걱정이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교육 일수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교육 일수를 채워야만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고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올해 굉장히 기록적인 폭염이 될 거라는 예보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것들을 틀면 그 비말 같은 게 계속 그 돌기 때문에 에어컨 못 틀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트는 게 굉장히 확률을 높인다고 해요. 확진을 받을 그 감염이 될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칙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이제 전문가들과 이제 논의를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에어컨을 못 켠다. 그런다면 사실 이 계약은 안 하는 이만 못 하거든요.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데. 그 기록적 폭염 속에서 사실 단지 그 교육 일수만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물론 이게 초유의 사태라서 모두가 지금 다 이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단지 교육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은 등교해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오늘만 해도 이렇게 더운데 올여름 더 덥다는 예측도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가 뭐 거의 기록적인 폭염이 될 거라고 2016년인가요? 엄청 더웠죠. 그때보다도 더 더운 여름이 될 거라는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못 킨다면 뭐 정말 아이들 힘들겠네요. 아이들 너무 힘들고 선생님도 정말 죽을 맛이고 이런 이제 어떤 뭐 교육부의 입장도 뭐 고민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중3 학생들, 고3 학생들 상급 학교로도 진학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충분한 고민이 있은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벨기에와 미국 소식도 지금 준비돼서 전해드릴 텐데요. 러시아 소식도 있지만 벨기에 쿤헤인스 부총리가 마스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서 벨기에 내부에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마에 썼다가 이렇게 쓰는 건가? 아닌데. 눈을 가리면서 이렇게 썼다. 마스크 이렇게 썼던가? 쿤헤인스 벨기에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수제 마스크 작업장을 방문해서 마스크를 뭐 어디에 쓸 줄 모르는 모습을 연출을 해서 소셜미디어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부총리는 처음 마스크를 써보는 것 같다라고 혹평을 했는데 확진자가 벨기에가 5만 명을 넘어서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 벌금도 부과하기로 했는데 정작 지금 쿤헤인스 부총리가 마스크를 이마에 쓴 겁니다. 눈을 가리는 눈 가리개입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쓰자 벨기에 내부에서 부총리도 마스크 쓸 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한 여성이 마스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코와 입에 구멍을 뚫고 마스크를 쓴 겁니다. 미국 기자가 물어봤다고요. 숨쉬기 힘들어서 이렇게 구멍 내서 썼습니다. 라고 태연하게 대답을 했다는데 저럴 거면 마스크 쓰실 필요 없죠. 마스크를 쓰는 이유를 전혀 모르시는 한 미국 여성의 영상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에서는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했던 의사들이 잇따라 추락사를 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한 의사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사망하는 것과 관련해서 모종의 음모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코로나 대응 비판 러시아 의사들 일단 사망. 지난달 24일 모스크바 주의 한 병원에서는요.
응급의료팀장 의사가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안전 문제로 당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틀 뒤 시베리아 지역의 한 병원에서는요, 원장 대행 의사 B씨가 창문에서 역시 떨어져 사망을 했는데 병원을 코로나 치료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2일 남부 보로네시의 한 병원에서는요, 응급의사 선생님 C씨가 2층에서 역시 추락해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인데 계속 근무를 강요한다라고 온라인에 폭로했다는 이유입니다. 뉴욕 타임스는요, 경찰이 코로나 대응을 공개 비판한 의사를 단속하던 중에 추락사가 발생을 했다. 러시아 내부 정부 배후설이 나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순 소장님, 네. 아이 설마요? 우연의 일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방역 장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좀 불만도 제기를 하고, 아니 나도 코로나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환자를 돌보냐 이런 불만도 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온라인 동영상에 폭로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압력이 가해져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는 나도 코로나가 걸리고 우리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상부로부터 상당한 책임 추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의문의 추락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정부를 비판했다고 상당수 압박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말 의사분들의 헌신적인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온 국민이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상당히 우월하고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사실은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면 건전한 비판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의사든 언론이든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낳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 제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봐서 깜짝 놀랐는데요. 학교 개학할 때 에어컨하고 그 다음 공기청정기를 쓰지 말라라고 나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기청정기. 뭐 사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던 게 황사에 대한 면역 때문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도 황사를 겪으니까 황사의 필수품이 두 가지가 마스크하고 또 하나가 공기청정기 아닙니까? 뭐 마스크는 당연히 코로나19가 생활방역으로 바뀌어도 해야 되겠죠. 근데 집에서, 다음에 회사에서 이것저것 답답하니까 그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실 예전보다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실내에 소위 비말을 더 순환시키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가 오늘 저 처음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께서도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것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이 또 교육이시잖아요. 예, 제가 교육이 예산 때 그 부분을 다룬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논쟁이 뭐였느냐면 이 상황이 있을 줄 모르고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한 번 논쟁이 그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데 기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독 독립, 우리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거 있죠? 그것이 있고 기계식이 있습니다. 기계식은 전체 중앙에서 순환을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기계식이 제일 좋고요. 그때 우리가 논할 때. 그 다음에 그냥 단독 조그만한 기계 하나를 이렇게 들여오는 건데 그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걱정하는 이 기계식일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돌리게 될 경우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아마 이야기할 거고요. 그때 저희는 교육당국이 돈 아낀다고 리스해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리스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제일 우선으로 기계식으로 하고 그 다음은 아예 구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수정해서 예산을 정해준 적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방역당국이 걱정하는 건 기계식을 가장 걱정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형으로 있는 그것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를 순환시키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계식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